시작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모델 예측 제어를 이용한 이제 자율운항 관련해서 최적 항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트래킹. 그러니까 뭔가 항로가 설정이 되면 이제 그 설정된 레퍼런스 트래젝토리를 바탕으로 이제 따라가는 트래킹하는 그 모드까지 이제 뭔가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모델 예측 제어라는 개념이 저희 그 과목 교과서 제목으로 치면 그 어드밴스드 컨트롤 티오리, 그 약간 제어 이론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최적화 관련된 건데, 한번 이게 저희 선박 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쓰이는 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쓰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그 중국인 박사 친구랑 같이 하고 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해기사들한테 익숙한 것은 뭐 기관부나 그 저희 항해 파트나 PID 컨트롤. 그러니까 음 여기 저희 어 이쪽 요 PID, 왜 펜이 안 되지? 뭐냐, 저희 PID 컨트롤요. PID 컨트롤 하면 뭐 저희가 어떤 타겟 값을 정하면 그 값을 바탕으로 뭐 P 개수, I 개수, D 개수 이런 조합에 의해서 저희 어쨌든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최적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냥 저희가 어떻게 이런 개수들을 설정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느냐 이런 건데,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모델 예측 제어라는 거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옵티마이저가 여기 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 정의에서도 보듯이 어,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컨트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동차나 선박을 컨트롤할 때 뭐 선박의 최대 속력, 엔진 RPM의 최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RPM이 100이라고 쳤었을 때 어, 1000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RPM은 100 이하여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들을 거는 거죠. 이런 제약 조건들을 걸고 이 범위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계산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 함수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또 제약 조건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박과 관련돼서 모델 예측 제어, 그러니까 뭐 최적 항로 계획이든 트래킹이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어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태 공간 방정식이란 게 필요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좌측에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지금 그냥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뭐 x는 ax 플러스 bu가 아니라, 여기 x가 조금 볼트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도 볼트체로 되어 있고, 여기 a, 요거 이 a, b, 요 c라는 거는 행렬 값이고요. 여기 x 그리고 u 이런 것들은 열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 문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X1부터 X6까지 선박에서 삼자유도 운동만 고려했었을 때 뭐 선박 위치, 선박 헤딩 앵글, 그리고 뭐 전진 속도, 횡방향 속도, 어 여기 이렇게 선박 상태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U1, U2라 해가지고 이 U1, U2가 여기 U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프로펠러, 러더.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선박과 관련된 상태 공간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박하면 떠오르는 모델이 MMG 모델이 대표적으로는 MMG 모델이라고 할게요. 뭐 노모토 방정식도 있을 수도 있고 아브코비츠 뭐 방정식도 있을 수도 있는데, MMG 모델이라고 했었을 때 그 MMG 모델을
이런 상태 공간 방정식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뭐 손으로 다 전개를 해서 그냥 보면 행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거는 입력으로는 프로펠러 러더, 스러스터가 없다는 가정하에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러더와 프로펠러 뿐이죠. 그걸로 다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따오는 것들은 이러한 선박 위치, 그리고 선박 헤딩 앵글, 이런 선속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사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코스트 펑션 있잖아요. 이 옵티마이저 최적화 관련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펑션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네가 어떤 걸 최적화하고 싶을 거냐. 왜냐하면 저희가 최적 항로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의 최적 항로는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 최적 항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율운항 선박으로 운항할 때 기름을 최소하게 소비하는, 예를 들면 이 러더와 프로펠러의 입력을 가장 최적으로 컨트롤하는, 그게 최적 항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용자에 따라서 최적이란 개념이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보통 그 최적 이론에서 보통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시로 든 식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비용 함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맥시멈이든 최소든 그걸 달성할 수 있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제약 조건들,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위키디피아에서 지금 딱 뭐 문제는 다르지만 원리는 약간 비슷한, 예를 들면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할 거예요. Z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Z라는 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의 곱 더하기 또 코사인과 사인의 곱, 근데 사인 U 코사인 V, 코사인 U 사인 V, 뭐 이렇게 뭔가 문자도 있고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최대를 못 구하는 뭔가 느낌이 있는 이런 함수를 두고 비용 함수라고 그냥 할게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이 비용 함수, 아니 이 Z라는 함수의 최대값이 되는 U와 V의 값은 뭐냐? U와 V의 값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건을 두는 거예요. U와 V의 합이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또 뭔가 제약 조건을 두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일단 이 무슨 색깔이 하늘색처럼 보이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런 제약 조건들을 이렇게 0과 파이가 뭐 3.13에 여기 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이 되는 뭔가 U와 V는 뭐냐? 그러면 뭐 V는 뭐냐라고 이런 걸 찾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U와 V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밑에 여기 또 U는 V 세제곱이라는 또 추가적인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음,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최소화하는 조건들에 있어서는 초기 조건은 이걸 만족하고 이 두 번째는 상태 방정식이거든요. 상태 방정식을 만족도 해야 되고 또 입력 변수의 최소 최대값 그런 제약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제는 그 상태 변수의 최대값도 만족해야 되고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이게 결정만 되면 뭐 질문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건데? 어떻게 푸는 건데? 이 어떻게 푸는 거에 대해서는 이 QP라 해가지고 쿼드레틱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물론 그거를 이제 원리를 알면 좋겠지만 진짜 간단한 예를 저희가 2차 함수 x는 제곱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최소값을 찾기 위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번 미분을 하죠. 미분 값을 해가지고
그 미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점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뉴턴 메소드, 뉴턴 뭐 코자인 메소드 뭐 이런 것처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10번과 같은 식을 형성하는 거를 해서 그 이거를 푸는 알고리즘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최저값을 찾는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조건을 내밀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10,1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박이 VLCC인데 선박 길이가 300m라고 할게요. 10L이라서 초기 조건이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에 위치에 있어요. X, Y 위치가. 그런데 나는 이 선박이 여기 0,0에 까지 갈 거예요. 갈 건데 뭐 전진 속도의 범위는 이렇고 스웨이 속도의 범위는 이렇고 횡동 요우 벨로시티의 속도는 이렇고 각각 선박이 가지는 속도 성분의 범위는 이러하게 만족을 시키고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는 이렇게 가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헤딩이 여기서는 90도로 시작하고 여기는 0도 접안의 개념에서 이렇게 조건을 줬었을 때 이렇게 최종 항로 계획이 이렇게 짜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들으시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리고 계획을 이렇게 짰다면 이제 그 계획을 짠 것을 바탕으로 다시 이렇게 트래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획을 할 때는 그냥 이거는 오픈루프 알고리즘 오픈루프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한 번에 얘가 마이너스 10,10에서 0,0까지의 계획을 한 번에 다 짜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항로를 할 때는 그럼 얘가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만 따라갔었을 때 과연 실제 얘가 잘 따라갈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서는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스템 내부에서 약간 에러가 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러를 또 보정하면서 구간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또 뭔가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잘 중첩되게 따라가고 각각 선박의 변수들도 잘 중첩되게 계획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플래닝과 트래킹이 잘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우 스러스트랑 스턴 스러스트를 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터그의 도움 없이 이제 접안할 수 있는 걸 짜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6가지 있잖아요. X 위치, Y 위치, 선박의 선수 헤딩 앵글, 선수 속도, 스웨이 속도, 요우 그러니까 선박의 헤딩 속도 이 6가지 변수와 6가지 변수에 대한 제약 조건들을 제가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걸었습니다. 걸고 그리고 여기 이 X 도트라는 건 아까 말했던 상태 방정식, 상태 공간 방정식을 만족하고 이걸 만족해야 선박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 조건, 선박의 시작점은 여기다. 뭐 도착점은 여기다. 근데 시작점과 도착점의 가장 최단 거리는 이거지만 내가 정한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이 거리까지 가는 계획 최단 거리는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이러한 항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파란 색깔 항로가. 그리고 이 빨간색 점들은 제가 이 항로를 실제 따라가 보겠다 해서 따라가 보니까 또 이렇게 잘 따라가더라. 약간 좀 최적이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수심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애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제약 조건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선박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뭐 위쪽으로 가게 제약 조건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몰라요. 어떤 논문을 보면 수심을 고려한 최적 항로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날씨를 고려한 계획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런 최적 이론을 도입해서 하는 게 비용 함수를 도입해서 최적 항로 계획을 하는 게 자율운항이 도래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한 몇십 년 전부터 어떤 공장이나 실제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박에서는 저희가 워낙 재래식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를 익숙해서 그렇지 이제 연구가 이런 쪽으로도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좀 혹시 질문하실 거 어려워가지고. 있으세요? 그, 저, 네. 그 최적이 결국은 약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그쵸. 하는 거를 말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최적을 먼저 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최적이냐? 즉 비용 함수, 내가 관심 있는 비용 함수를 결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무슨 식처럼 뭐 거리가 최소가 되라. 뭐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맞아요. 미분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자코비안 해시안 행렬이라 해가지고 1개 미분 함수, 2개 미분 함수를 계산한 행렬이 그 행렬을 계산해서 여기 넣어줘야 돼요. 하영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넣어줘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QP 이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이 0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가 우리가 여기서 이게 변수가 하나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지금 변수가 여러 개. 여기만 봐도 여러 개잖아요. 최소 6개가 보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입력 변수인 프로펠러가 있고 러더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래프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최소 8차원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일반화된 알고리즘에 넣어서 저도 근데 그 알고리즘을 손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러 강의를 봐도 간단한 문제만 좀 이렇게 풀 수 있지 제가 직접 설계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제가 손으로는 뭐 CFD 하듯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융합의 변수가, 네.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럼 그 잘은 모르는데 편미분으로 이렇게. 그렇죠. 편미분입니다. 편미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공책에 한 5페이지 정도 손으로 MMG 방정식 이거 편미분한다고 좀 며칠 보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행렬을 1개 미분 방정식 행렬을 만들어서 또 여기 알고리즘에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트랩에 보면 이미 그냥 간단한 수식으로 이거에 대한 튜토리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나의 선박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보겠다. 근데 이제 워낙 변수들이 많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러스터를 이제 2개를 더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게요.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편미분이 들어가요. 전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대정이가 하려는 게 뭔가 디벨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이때까지는 최적 항로 계획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패스 팔로잉처럼 하는데 이게 이론만 이 최적에 대한 관점만 있는 사람들은 선박 모델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캄워터에 대해서 한데 저는 또 선박 이걸 전공했다 보니까 여기에 웨이브도 넣을 수 있고 뭔가 좀 더 확장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리터러처 리뷰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연구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식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떤 이식 아까 그거. 예. 거기, 그 첫 번째 게 이제 초기 조건이고, 두 번째 게 이제 상태 방정식이면, 여기에 이제 네. MMG 모델을 입히는 거지. 예. 지금 여기 보면 x 도트가 음, x 도트라는 어떤 열 벡터가 x와 u로 이루어지는 함수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게 이거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음, 그냥 이렇게 짧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경계 조건들. 예, 어쩌면 경계적 오케이. 이 제약 조건들입니다. 제약 조건들. 예, 오케이. 이게 U가 예를 들면 프로펠러 러더라고 하면 음, 러더는 음, 0도에서 35도만 움직여야 되고 음, 프로펠러면 뭐 마이너스 왜냐면 음, 제가 역회전도 여기서는 걸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그러니까 역회전 마이너스 100rpm에서 플러스 뭐 200rpm까지 이런 조건들을 결정을 안 해주면 음, 계산이 이게 음, 발산을 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매트랩에서 이런 네, 이 튜토리얼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네, 내가 느끼기에는 이 상태 방정식만 MMG 모델을 잘 입혀 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죠. 뭐랄까 쉽게 그냥 뭐랄까 이 아, 파라미터들만 그렇죠. 저도 넣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형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 지금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하영이 형이 질문하셨듯이 1개 미분, 2개 미분을 어떻게 음, 계산할 것이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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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 음, 어널리틱한 그 식을 직접 넣어줘야 되거든. 어널리틱이란 말은 예를 들면 x 제곱의 음, 미분은 2x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어, 2x란 값을 그렇게 매트랩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음, MMG라는 식이 음, 예를 들면 저기 프로펠러 러더 부분의 유동을 음, 표현하기 위해서 식이 정말 루트 씌어 있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군가가 그거를 좀 편하게 해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어, 약간 좀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복잡했어요. 네. 오케이. 예. 그래. 근데 형 어쨌든, 말씀처럼 그 개념은 맞아요. 결국에는 음, 상태 방정식, 너가 관심 음, 있는 모델이 뭐냐, 이거를 음, 적절하게 상태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음, 집어넣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어차피 오케이. 그게 그걸 현상을 음, 표현하는 거니까. 음,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럼 매틀랩의 튜토리얼은 네.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음, 웹페이지 같은 걸 한번 띄워주면은 아마 나중에 뭐 레코딩 되니까 형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만 하나 틀면 끊겨가지고 잠깐만요. 음, 형 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 여기 플라잉 플라이, 로봇 로봇, 매트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프로젝토리, 예. 트랜slation.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 음, 로봇을 엄청 음, 간단하게 음, 비슷하게 이렇게 얘들은 이런 모델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 보면 음,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음, 코드가 나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면 단순히 뭐 불러오는 함수긴 하지만 상태 음, 방정식을 음, 넣어라. 음, 음, 음. 자코비안 그러네. 행렬을 넣어라. 자코비안 아, 행렬이라고 한 게 아까 일개 음, 도함수 음, 편미분한 값들 음, 넣어라. 음, 뭐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를 네가 음, 설정해서 넣어라.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뭐 또 아, 제약 조건을 이거 초기 조건이 음, 제약 초기 음, 조건 넣어라. 음, 이렇게 하면 음, 뭐 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자기 나름 얘는 음, 음, 스러스터가 지금 4개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뭐 트래킹 해보자. 음, 실제로 잘 따라가는지 한번 해보자. 어쨌든 음, 가장 핵심은 음, 상태 방정식입니다. 음, 결국에는 상태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음, MMG 모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MMG 모델을 공부를 해야 뭔가 이게 음, 좀 되는 뭔가 저 그러게. 엮이는 그런 게 제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약간 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러게. 이제 저 MMG 모델하고 이제 이렇게 오토노머스하고 이제 잘 결합을 해서 사실 좋은 시너지가 열릴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은데. 형, 근데 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음, 영구적인 측면에서는 MMG 모델을 써가지고 음, 뭐 자유run항에는 내가 원하는 컨트롤이든 뭐든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1980년대부터 시작한 MMG 모델이 뭐 많이 개선 사항은 있긴 하지만 그 그냥 그 식으로 과연 실제 현상을 MMG 관련된 연구의 진짜 80% 90%가 그냥 단순 정수중의 연구고 웨이브 조건들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몇 개 학원이 있지만 과연 이제 그냥 연구로서는 내가 만든 뭐 제어가 잘 된다 안 된다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MMG로 뭔가 하기에는 신뢰도 부분에서는 약간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고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은 그러니까 뭐 CFD로 근데 모든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그걸 식으로 변환해야 되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 어떻게 생각하나? 뭔가 좀 신뢰 있는 그 네, 근데 또 CFD가 정확할지라도 CFD로는 상태방 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장 현실적인 답안은 그 상태방 그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태방 정식을 만드는 게 MMG 모델이 어쨌든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음, 완벽한 건 아니니까 음, 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그나마 현존하는 것 중에 간단하면서 가장 잘 표현하는 식이니까 음,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하죠, 음, 다들. 음. 요거랑은 조금 이제 별개이긴 한데, 그 최근에 그 대정이하고 그 우리 그 가스 디스퍼션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 예. 그 피로심으로. 그 피로심 그 소프트웨어에 그 자매품이 그 패스 파인더라는 게 있는데, 걔는 뭐냐면 실제로 피로심에서 뭐 화재나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 얼마만큼 그 에바큐에이션을 이제 하는지 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몇 초 만에 하는지 어떻게 그 에바큐에이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최적 그 알고리즘은 아니겠지만 근데 패스 그러니까 파인딩을 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은 들어 있더라고. 음, 근데 그런 것들 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그 대정이가 공부하는 이 분야에서 예를 들어 어떤 그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에 배를 넣고 그다음 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 뭐랄까 알고리즘을 짜려면 그건 여기서 어떤 루트로 가야 되는 게 근데 맞는 거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음, 약간 머신러닝이나 음, 또 뭔가 뭐냐 미로 그 음, 탐지하는 그런 센서들 음, 그런 쪽과 관련이 음, 될 것 같은데 음. 보통 머신러닝에서 자기가 스스로 뭐 여기로 갔다 아니면 음, 다시 배우고 음, 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음, 하는 게 음, 그런 문제들은 많이 있었던 음.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최적 항로를 할 때, 네, 이제 만약에 그 계획 안에 그러니까 그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중에 뭔가 옵스테클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 그 케이스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예. 있잖아. 좀 근데 더 제 생각에 디벨롭을 그 하면. 형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음, 제가 설명한 걸로 하려고 하면 그 미로의 형상이 제약 조건으로 음, 식으로만 나져 있다면 음, 음, 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제 그 미로를 식도 예를 들면 근데 장애물식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뭐 x가 뭐 장애물이 뭐 네모나타 하면 x가 4보다는 크고 뭐 6보다는 작다. 뭐 그다음 음, y가 뭐 음, 4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장애물이 설정되는 음, 거니까 이 범위 안에는 오직 음. 안 가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가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음, 설정을 하면 오케이. 뭔가 이 복잡함의 차이지. 그리고 조금 좀 개념이 다르네. 그러니까 대정이는 이미 알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지오메트리를 가는 거고 이제 네. 내가 얘기하는 건 뭐랄까 리얼타임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 형태. 조금 네. 조금 컨셉이 다르긴 하다. 좀 저 지금 그 바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해가지고 하고 그게 음. 실제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음. 미로 찾는 그거는 네. 위로 찾는다. 이렇게. 과거부터 그거는 좀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약간 아니, 왜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그 패스파인딩에서 그 튜토리얼 보니까 위로 찾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사실. 봐서, 혹시나 이제, 뭐, 조금 관련,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 더 좋겠다, 누군가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 조금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패스파인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박에도 많이 그 적용이 되거든. 왜냐면 우리 상선은 아니지만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그 그러니까 화재나 침수가 일어났을 때 그 여객들이 이바큐에이션을 몇 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솔라스 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조를 할 배를 만들 때 뭐 구에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뭐 막 데크가 막 10개 뭐 열 몇 개가 있으면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특정 구역에 뭐 화재나 뭐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맞아요.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맞아요. 형 말씀대로 저 한나라호 신조할 때도 음, 도면인가 어쨌든 서류에 그 음, 최적 항로라기보다는 최단 거리를 표현하는 화재가 났었을 때 이게 음, 다 도면에 GA에 다 표시가 음. 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여객선이다 음, 보니까 한나라호가. 그래.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세이프티 센터에서 그 제한이 있는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덕분에 그 새로운 어떤 뭐랄까 그 연구 영역을 조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도 인식이나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배 운동성 이거에 대한 지식은 없다 보니까 그 아까 식을 보고 생각한 건데 머신러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옵티미제이션해서 해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연구는 안 되고 있나요? 아까 그 코스트 펑션에서. 네. 네, 일단 머신러닝으로 네. 선박 운동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코스트 펑션에서 어쨌거나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거를 그러니까 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음.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처럼 아예 그냥 랜덤으로 때려가지고 그거의 에러 값 찾고 또 그거를 에러를 근데 줄여나가고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렇게 각 레이어마다 개수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어쨌든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거가 없어도 그냥 랜덤으로 던져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이제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이 약간 그런 컨셉인데 이제 일단 랜덤한 값을 던져가지고 던져서 그래서 에러가 얼마가 나온다. 그 다른 값을 던졌을 때 그럼 얘가 더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옵티멀이랑 가까워진다. 이걸 그렇게 찾아서 점점 그 값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찾아버리는. 근데 제안이 말한 대로 뭔가 어쨌든 머신러닝이랑 결합하는 것들이 최근에 하는 것 같았어. 근데 내가 처음에 MMG를 머신러닝으로 하려다가 몇 개월 하다가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아직까지는. 뭐 좀 그래가지고 좀 안 하고는 있었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런 있을 것 방법도 같기도 있을 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인식이나 지뱅이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따라가기도 벅차가지고. 그럼 일단은 레코딩은 여기까지 하고